그럼 척추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좀 전에 뭐 목하고 골반 그거 말고 또 발을 언뜻 언급하셨어요? 맞아요? 예. 잘못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바로 발입니다. 발? 발 때문에도 허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허리 아프신 분들 중에 평발 있는 분들은 주목하십시오. 네. 자, 평발. 그렇죠. 평발. 네. 평발은 보셨네. 자, 요거죠. 이게 네. 평발인데 평평한 그렇죠. 평발. 아치가 없는 발입니다. 네. 이 평발은 네. 이 상태에서는 보행을 하게 되면 지면으로부터 충격을 제대로 흡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평발. 그럼 예, 일반 맞습니다. 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발은 네. 아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쏙 안으로 쏙 들어가지 오목하게 않고 들어가 있는 이게 있어야 그렇지. 되는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맞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예. 예. 이렇게 이 아치가 무너진 평발을 가지고 계시면 보행을 할 때 지면으로부터 충격이 허리로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충격 흡수 능력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경운기를 탄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요거 같이 한번 비교해 주시죠. 예. 들고. 그래, 같이 맞아. 비교하면 이게 확실히 이렇게 다르잖아. 보니까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 평발하고 아치가 있는 발하고. 그러네요. 그 개그우먼 네. 김숙 씨가 네. 평발이거든요. 제 김숙 씨? 후배가. 예. 네네. 그리고 그 친구는 많이 걷지를 못해요. 네. 발바닥 너무 아파서. 네네. 그 평발이신 분들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걷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 평발이 있게 되면 네. 보행을 할 때 이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에서 허리가 과도 회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맷돌이 갈리듯이 디스크가 손상될 확률이 커지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발은 평발이고 네. 한쪽 발은 정상 아치를 가진 맞아. 발이 그런 발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 자주 있습니다. 그런 발이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이 발의 아치 높이 차이로 인해서 골반 높이가 1.5cm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의 아치 높이 차이로 인해서 네.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요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평발로 이제 타고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발로 타고난 사람. 자, 신발을 바꿔줘야겠죠. 유찬 씨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너무 큰데? 키가 좀 자, 뭐 더 안 커도 되겠고 우지 그렇죠. 안 가도 돼. 발이 무너지신 분들 네. 발을 이렇게 아치를 이렇게 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발을 이렇게 아치를 오므려라. 신발 한번 오므려보라고요? 벗어볼까요? 오므려 보시라고. 신발 발을 벗어볼까요? 이렇게 네. 오므려 보시면 해봐요. 해보세요. 예, 신발 벗으시고 예, 오므려 보시면 그렇죠. 몸이 약간 뒤쪽으로 가시는 거 네, 느끼시죠? 네, 떨어질 것 뒤로 같아요. 가는 예, 느낌? 약간 네, 네, 네. 약간 뒤로 가는 느낌 있으시죠? 네. 즉 아치가 무너진 이 평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게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발의 아치를 살려줄 수 있는 맞춤형 깔창을 착용하시는 게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네. 실제로 네. 논문을 보면 네. 만성 요통 환자들에게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맞춤형 깔창을 적용을 했더니 네. 가짜 깔창을 신은 분은 네. 통증이 6.9에서 6.6으로 미미하게 준 반면에 네. 맞춤형 깔창을 실은 환자분들은 통증 수치가 네. 6.2에서 3.1로 많이 통증이 아주 많이 줄어들어서 맞춤형 깔창이 허리 통증에 유효하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야, 이거 척추 숲을 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네요. 그 얘기는 맞아요. 허리가 아픈 이유는 아까 허리는 가해자지 피해자다는 거죠. 피해자, 그죠? 피해자. 허리를 아프게 만든 가해자는 가해자들이 발일 발이었어. 수도 있고 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 그래서 바로 서 계신 분은 안 계실 텐데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 이제 환자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다행히 건강을 찾은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병원 치료 후에도 계속되는 요통으로 고생했다는 김분금 씨. 통증의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수술 안 하고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시술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래도 성공을 했다 생각을 했는데 살아가니까 너무 아프고 제가 걸음을 한 10발자국만 가면 허리가 찢어지고 터져나가는 같이 아파요. 주먹으로 탁 두드리고 가다가 길 가다가도 그러면 길에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 병원 다 가고 저 병원 다 가고 해도 참 이거 뭐가 화끈하게 낫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진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CT를 보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압박이 됐다가 치료를 받으면서 척추 사이를 늘리고 수분을 또 많이 또 보충을 하다 보니 또 효과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머니 좀 많이 걸으시고 예, 제가 알려드린 운동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측 무릎 수술도 2번이나 하셨고 그래서 걷는 것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고 골반도 많이 틀어진 상태에서 허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골반과 척추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 도수 치료도 필요했었고요. 척추 사이의 공간을 좀 늘려줄 수 있는 추나 치료 그리고 척추 심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침 치료와 약침 치료가 좀 필요한 그런 상태셨습니다. 추나요법으로 척추 사이의 공간을 늘려 디스크의 압박을 줄여주고 자세 교정을 돕습니다.
그리고 약침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제가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2바퀴 내지 3바퀴밖에 못 걸으셨거든요. 그 태어나실 때쯤에는 이제 30바퀴, 40바퀴를 걷고 나서 허리가 안 아프다, 다리가 안 저리다 자랑을 하셨어요. 잘못된 자세와 걸음걸이가 요통에 제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요. 나쁜 자세가 반복돼서 습관이 되면 이 척추나 골반의 정렬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로 중력을 받게 되면 척추에 많은 부하를 받기 때문에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빨라지게 되고 요통이 자주 생기게 되고요. 나쁜 보행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척추에 많은 충격을 주기 때문에 요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행 교정도 필수인데요. 올바른 걸음걸이만으로도 통증의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요통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걷기입니다. 걷게 되면 척추 사이에 음압이 발생하게 되고 이 음압에 의해서 이 연골판에서 수분과 산소, 영양소가 디스크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앉아있는 시간이 많죠. 이때 가슴을 2cm 정도 들어서 척추가 구부정하지 않고 중력의 수직으로 설 수 있도록만 잘 관리를 해주신다면 요통을 아주 훌륭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몇 걸음 내딛기조차 힘들었던 분금 씨. 앞으로는 당당하게 걸으며 소망했던 것들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전에는 다리를 걸음을 걸으면 힘이 없어가 다리가 안 따라왔어요.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걷는 편이에요. 저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데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활발하게 잘 걸었으면 좋겠어요. 자, 환자분 어떻게 지금 괜찮으십니까? 예. 이분이 이제 협착증이 심해서 네. 그러니까 옆에 500m 떨어진 친구 집을 네. 못 걸어가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치료받고 나서는 이게 2시간을 걸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저한테 이제 자랑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네. 이제 척추 교정을 하고 나서 네. 키가 159 후반에서 161 넘게 1cm 이상 자라서 그게 자기 너무 좋다고. 아니 잠깐만. 진짜. 어디 그 사이에 뭐 우주를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자세 그렇죠. 자세 교정을 해서. 자세 교정을 하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 이제 보태진 통증을 없애고 잃어버린 키는 살리는 네. 일석이조네. 괜찮네요.